올여름 개최 예정 중인 도쿄올림픽의 사진 몇 장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위원인 엘러스테어 게일은 지난해 12월 15일 도쿄올림픽 주최 측에서 마련한 언론인 대상 공개 행사에 참석했었는데요. 완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기장을 6시간 둘러보는 동안 그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무대가 되는 국립경기장에 사용된 문구들에 도무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영어 표현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가 트위터를 통하여 공유한 이 사진들은 SNS상에서 삽시간에 퍼져 각종 해외권 유저들이 일본 당국을 향해 비웃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인 유저들마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라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란이 된 첫 번째 사진은 이것입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구역에 표시된 calm down, cool down이라는 문구. 한국어로는 진정해라 진정해 정도로 직역되는데요. 도무지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문구를 본 전세계 네티즌들 또한 모두 갸우뚱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뛰다가 흥분한 선수들이 쉬는 곳인가? 장애인 구역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장소인가? 라고 하는 등 그 누구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문구의 의미와 상관없이 명령조로 표기된 문구가 기분 나쁘다는 네티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논란이 되자 해당 경기장을 관리하는 일본 스포츠진흥센터에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이 공간은 벽지의 색을 따뜻한 색계로 꾸민 방으로서 기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많은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기분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는데요. 재단 담당자는 새로운 개념이라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의 픽토그램을 그려놨다고 해명했지만 문구와 픽토그램 그 무엇도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라는 비판만 돌아올 뿐이죠. 경기장에서 접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문구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구역의 벽에는 조호노 니와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심지어 일본어를 번역해놓기는커녕 조호노 니와라는 발음만 덩그라니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마치 외국인들에게 일본어 공부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선수들로 하여금 큰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문구죠. 게다가 이것을 한국어로 해석하면 정보마당이 되어 마치 인터넷을 이용하는 공간이라든지 인포메이션 센터, 즉 안내데스크 정도일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요. 일본 스포츠진흥센터의 설명은 전혀 달라 충격을 안겨줍니다. 각종 작은 행사를 열 수 있는 소통 광장의 용도라는 것이죠. 센터 측의 황당한 설명을 들은 네티즌들은 물론 장소의 이름과 용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용객들이 그 의미는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놔야 하는 것 아닌가? 라며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림픽 경기장 대환장 파티에 대미를 장식한 것은 주경기장에서 언론인들을 환영하는 문구였는데요. Hello our stadium, 안녕 우리 경기장 이라고 번역되는 이 문구는 주최 측이 언론인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게 인사를 하는 의미가 되어 그곳에 초대받은 언론인들로 하여금 큰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Welcome to Tokyo Stadium 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사용했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주최 측을 향해 일본의 얼굴이 되는 국립경기장에 1,000억엔 이상이나 쏟아부었으면서 이런 간단한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인가? 프로 번역가한테 맡겼다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100% 번역기를 돌린 결과물이다. 라며 도쿄올림픽 주최 측에서 영어 번역에 번역기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과거 비슷한 논란이 오사카에서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사카시의 지하철을 관리하는 오사카 메트로에서는 작년 공식 사이트 외국어 페이지에서 사카이스즈라는 노선명을 사카이머스, 사카이 근육이라고 표기해 놓는가 하면 텐가차야라는 역명은 월드 티하우스, 세계 찻집이라는 엉뚱한 의미로 번역해 놓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일본 네티즌들이 이것을 지적하자 오사카 메트로 측에서 번역기의 사용을 인정하며 곧 정정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 도쿄올림픽 경기장의 경우도 오사카 메트로처럼 번역기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스포츠진흥센터의 홍보 담당자 측에서는 이렇게 잘못 표기된 영어에 대해서 현재 이것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 라고 답하며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부끄러움은 대체 누구의 몫인가? 영어권 나라를 제외하면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인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바보 같은 행동이다 라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은 우리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잘못된 영어 표현들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농축물이나 추출물이라는 뜻을 지닌 ex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extracts의 앞부분인 x만 따와서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운전대를 의미하는 단어 또한 steering wheel 또는 wheel이라고 해야 하는데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handle이라고 하고 있죠. 이외에도 테이크아웃, 호치키스, 사인, 샐러리맨, 콘센트 등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일본식 영어를 조금씩 고쳐나가야 국제사회에서 일본처럼 망신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 한국의 통일을 말하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일본은 50년 혹은 100년 후에 사라진다. 내가 10살짜리 일본 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겠다 고 주장하는 이 책이 일본에서 출간되면서 큰 화제를 일으켰었죠. 저자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이다 보니 이 책이 일으킨 파장은 무척이나 거셌습니다. 이 책이 일본 사회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일파 투자가로 유명한 저자가 일본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단언한 이유로 매년 늘고 있는 일본의 막대한 채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비 증가 등을 제시했습니다. 허울뿐인 일본의 호경기는 머지않아 폭락할 것이고 언젠가 아베가 일본을 망쳤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자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일본과 아베 신조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언급하며 일본을 노골적으로 혹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 주간지 슈칸 아사히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결과뿐이다. 일본의 대응은 한국보다 뒤떨어진다며 인구당 사망자 수에서도 아시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아베 총리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 검사 키트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도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일각에선 사라진 20년을 겪은 일본이 더 이상 성장하고 있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일본의 주식이 최고치의 성장률을 보인 20년 전 그 주가에서 멈추어 있다고 말이죠. 일본 내수 경제를 보면 물가에 비해서 최저시급이 높지 않으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흔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불투명하고 안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적 불황을 원인으로 일본은 혼족들이 혼자만의 삶을 만들어가기에 최적화된 지 오래입니다. 혼밥족을 위한 식당은 어디에나 있으며 혼족들이 모여 살면서 집세를 나누어 내는 공동생활주택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높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는 정치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고 관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시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었고 무능한 일본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방황하며 이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늦어버렸습니다. 세계가 팬데믹 선언을 하며 위급한 시기임을 선포하였지만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자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생각만 가지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은 국가와 언론을 믿었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격히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수습하려고 해도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회의적 목소리만 커진 일본이지만 20-30년 전만 해도 일본 기업들은 일자리의 정년을 없애고 직원들의 첫 직장을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하며 혼신을 다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어져 오는 기업의 미덕이 있었습니다. 식스 시그마로 불량률을 99.9% 없애는 제도와 고객들을 만족시켜 충성 고객들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선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제 공장들은 노동자 대신 기계들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최소한의 연구원과 관리자만이 공장들을 가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늘어나는 실업자 수와 노인들의 복지 문제는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치매 환자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회보장 비용은 꾸준히 늘어갈 것입니다. 일본 경제는 침체되었고 일본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안전하다고 광고를 보내며 자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세계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량적인 정확한 데이터상의 분석들은 하지 않으면서 정성적인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평가로 심리적인 인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광고도 아니고 유명인이 먹었으니 우리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의 노 재팬의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에 가지 않는다로 일본 불매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일본은 수출의 중요한 판로인 한국을 잃어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일본은 아전인수하게 일본 교과서 왜곡으로 그릇된 인식을 가르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등의 처사로 수출 흑자국인 한국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지난 몇 년 사이 한국 경제는 정체되어 있지만 한반도는 5년 후에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지만 북한 개방으로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한국으로 흘려들면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주장합니다. 전쟁 가능성을 우려했던 전 세계의 자금이 한반도 평화를 계기로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고 한국 재벌 기업들을 필두로 북한 투자가 이루어져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 북한에서도 기업가가 탄생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기업가와 자본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저자의 말처럼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수경에 이르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무한한 가능성의 물꼬를 우리나라가 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통일의 시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역사적 순간이기도 하고 세계가 주목할 것이며 세계인에게 평화 통일이라는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부차원적으로 이산가족의 상봉은 한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며 잠재력을 가진 북한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이 정치적 손익분기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을 찾는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암묵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려는 중입니다. 더 이상 잉여 가치가 없는 체제로 세계에 발맞춰 나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점진적으로 나아갈수록 격번의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주는 교훈은 북한도 이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치적 신념은 그대로 두더라도 경제적으로 격상하고 있는 방법이 통일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교육의 질이 높아진 것에 비해 취업률이 높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에 처해 있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이제 인구는 줄어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50년 전에 바닥에 날 것이며 노인 부양 문제로 청년들의 짐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도 여야는 분쟁만 하고 있지 합의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편가르기, 눈가리고 아웅하기 등 국민들에게 답답함만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 국회라는 말까지 나오며 생존 본능만으로 정책을 해석하는 외골수적인 정치인이 부지기수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서로가 협의하고 소통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 한국은 인구 8천만의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수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경제 공동체권의 교량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인구 8천만에 육박하는 단일 국가 경제권을 형성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환경이 조성되고 내수가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존의 대외무역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통일 한국의 경제는 도약할 것입니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가 2031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뉴욕 월가에 있는 골드만삭스는 통일 한국이 2040년대에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 86,000달러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OECD는 분단국으로 남한 경제를 분석한 것이고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통합된 경제체제 하를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적대적 정치 상황을 청산하고 화해와 경제적 협력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과 한국이 통일이 되면 미래에 대해 시계열 분석적으로 봤을 때 노동의 질과 원재료의 양투자 가치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수익을 키워내어 자국의 양질의 일자리와 부의 분배를 만들 것이며 통일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우호적 투자 가치 평가로 주가의 반등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투자 유치를 하게 되어서 북한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공장과 회사들이 들어서고 북한의 주민들은 급여를 받고 소비 창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국에선 새로운 기업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북한에선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시장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현 상황을 들여다보면 연신 미사일을 쏘아대며 실험을 하는 정치적 정당성을 표현하기 급급한 김정은과 재선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트럼프 두 나라 사이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없는 한국은 안보를 위해서 미래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 정세를 볼 때 일본이 경제적으로 저조한 행보를 보이며 한국의 통일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 함께 동반 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가진 나라이며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짐 로저스의 예상대로 미래의 부상지역은 아시아일 것입니다. 인구도 많고 개발도상국들의 빠른 성장으로 큰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 중에 통일된 한반도가 막강한 저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파급 효과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져 여러 국가에서 비즈니스 대면 활동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이윤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서부터 백의 민족으로 다른 나라의 전쟁을 거의 먼저 하지 않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과거에도 일본에게 문화를 활발하게 전파하였으며 중국의 사상과 문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통일이란 시나리오를 만들어 다가오는 축제에 폭죽을 터뜨려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한국은 연료가 충분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전진만을 할 것이며 통일에 드는 비용은 빠른 시간 안에 충당하여 강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